다음은 구호상권 최원구의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순환은 15분입니다. 순환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협회장 선거를 위해서 아까운 휴가를 내서 오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저 멀리 제주에서도 오셨던데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 예, 저쪽에 회장님 저 뒤에 계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오시는 망 고생했수다. 유채꽃은 피었수과? 예, 하여간 제주에서만 오신 게 아니고 경기, 경남, 부산, 강원, 서울, 대구 이 모든 곳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와 큰 함성 질러보십시다.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 가지고는 우리 40만 사회복지사가 어찌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알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큰 함성 부탁합니다. 와! 오늘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그간 수고하신 선거관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일을 묵묵히 도맡아서 수고하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저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들의 이름을 끝자리를 보면 철철규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랑이 철철 넘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철철 넘치고 우리 사회복지사 발전에 대한 의지가 철철 넘치는 분들이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후보자님들께 2번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날 드렸습니다. 나이도 젊고 별로 덕도 쌓지 못한 제가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우리 3분 후보님께서 흔쾌히 그리고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날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임직원 모두에게 전화드리고 또 3분 후보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호 3번 저 최원규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 후보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최 후보님 열심히 하시라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반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선거 후에 있을지도 모를 우리들 사이에 분열이라든가 어떤 대립이라든가 갈등의 소지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조화롭게 소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나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정당당하게 아주 공정하게 선거 과정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후보자님들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거 과정에 임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조성철 후보님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가 됐습니다. 소식을 다 서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최 후보님 선거 끝나고 소주나 한잔 하십시다 하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쁩니까?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소통이 있고 화합이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선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훨씬 더 뜨겁게 알게 됐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도 드렸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 분께서 기꺼이 이메일과 문자를 받으셨지만 일부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불편해하신 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많은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서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시기를 제가 구하는 바입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한다면 선거 토론회도 없고 선거 기간도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역대 가장 반복지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가 많습니다. 신분 보장도 제대로 안 되는 사회복지사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의 말씀은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월 1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사회복지사님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만약 협회장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워진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이 창원에서 보이셨더군요. 가서 보니 그분들의 그 어려운 점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립무원 상태에서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외롭게 싸우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전문대학 대학교협의회에 이사 한석을 드리겠다. 우리 협회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그분들이 고마워하셨는지 그날 저녁에 저희 저녁을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조성철 회장님도 오셨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노래방 기계를 나타놓고 노래도 했습니다. 우리 조 회장님께서 사랑 노래를 하셨는데 참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옥경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처음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서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소통이 안 된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통! 이게 안 되면 어떤 조직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 조직에서 아무런 생산성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공약집을 통해서 또는 메일을 통해서 또는 제 블로그 방문을 통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보기에 짧게 제가 회장이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회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연설하신 우리 조성철 후보께서 공제입법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 숟갈로 배가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제의 법안 거의 속빈 강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가가 아무런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제위가 모델로 삼은 과학기술인 공제위에서도 들어있는 정부의 재정 참여 조항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돈 다 내서 개똥 묻듯이 부어가지고 나중에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 생일날 잘 먹자고 열을 굶겠습니까? 저는 이 공제위 법안의 중요한 의의는 제가 반드시 개선하지만 그러나 이 속빈 감정을 속이 꽉 차도록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직업적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뭔가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취임 직후 자격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가시험에서 12.3%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불합격자들에게 합리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향후 6년간 3,000명 증원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무슨 봉입니까? 구제역 대처하다 지난달에도 의정부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제도가 전문 공무원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400여 명에 가까운 순직 공무원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소방도 아닌데 어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순직 사망률이 이렇게 높단 말입니까? 이거는 열악한 근무 환경, 아주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들의 승진 직렬 통로를 열어서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을 강하게 제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엄격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협회 중에 어려운 지방협회가 많습니다.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두지 못하는 지방협회가 많습니다. 지방협회 중에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지방협회 직원들을 전부 중앙협회 직원으로 채용해서 통합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그리고 진성회원 중심의 회비 납부제도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협회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협회장 회의라든가 지방사무국장 회의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고 우리 협회 내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스마트한 소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업무와 활동 중에 거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준비 안 된 직선제 그리고 닥친 선거에 본인이 나가면서 경기 규칙을 바꾸겠다는 직선제 저는 반대했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직선제 확실히 받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면 직선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협회장을 비롯한 대의원을 비롯한 지방협회장을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지 아젠다 형성을 위한 사회행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기대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간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또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 내년이면 50만 명이 됩니다. 50만 사회복지사가 똘똘 뭉치면 어떤 대선 주자도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다 무슨 복지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호 3번 최원규는